안녕하세요. 한의사 송정현입니다. 오늘은 이명이 낫지 않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뒷목 한번 만져보세요. 딱딱하게 뭉쳐있죠? 이명 있으신 분들 거의 다 이렇습니다. 근데 이명 사실 귀 문제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귀로 가는 피는 목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목이 굳고 틀어지면 그 피가 지나가는 길이 눌려요. 머리에서 피가 줄면 귀가 그대로 영향을 받고요. 그래서 이명이 있어도 귀 검사에선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귀가 아니라 목이 문제니까. 이비인후과에서 원인불명이라고 들으셨다면 한 번쯤 병추를 의심해 보세요.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보고 MRI도 찍어보고 스테로이드도 맞아보고 대학병원까지 가봤는데 결국 듣는 말이 더 이상 방법이 없다. 이 정도면 잘 관리하면 살아야 된다. 이런 말을 듣게 돼요. 근데 저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봐요. 원인을 아직 못 찾은 거지 치료 방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이명 환자분들이 힘든 게 이명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검사에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통증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명은 대단히 고독한 병이에요. 가까운 가족들조차 뭐 아픈 것도 아닌데 예민하게 그러냐, 피곤할 때 이명 안 들리는 사람도 있냐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밤에 불 끄고 혼자 누우면 이명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잖아요. 낮에는 뭔가 하면서 버텼는데 집에 와서 비로소 쉬려고 하면 그 소리 때문에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이 안 낫는 건 귀 치료를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에요. 귀 말고 다른 데를 안 봐서 그런 거예요. 아까 귀로 가는 피가 목을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말씀드릴게요. 소리를 듣는 기관이 귀 안쪽에 아주 작게 들어있어요. 크기는 작은데 피를 굉장히 많이 쓰는 기관이거든요. 피가 조금만 모자라도 바로 기능이 떨어져요. 문제는 여기로 피를 보내주는 길이 사실상 하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데서 대신 채워주지 못해요. 그 하나뿐인 길이 어디서 올라오냐면 바로 목이에요. 목뼈를 타고 올라가는 혈관, 추골동맥에서 귀로 가는 혈관이 갈라져 나와요. 그러니까 목뼈가 일자로 펴지거나 틀어지고 주변 근육이 딱딱하게 굳으면 이 혈관이 지나가는 길이 눌리는 거예요. 머리로 가는 피가 줄어드니까 귀로 가는 양도 같이 줄어들고요. 그게 이명으로 또 어지럼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비인후과는 귀 안쪽을 보잖아요. 근데 진짜 문제가 목에 있으면 귀를 아무리 들여다봐도 이상이 없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 불명이라는 말을 듣게 되시는 거고요. 여러 가지를 보는데 저는 먼저 엑스레이 검사 결과를 먼저 봐요. 정상적인 목뼈는 옆에서 보면 부드러운 C자 곡선이에요. 그런데 이명으로 오신 분들은 이 곡선이 사라진 경우가 많아요. 목이 일자로 펴져 있거나 오히려 커브가 반대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봐요. 가만히 있을 때 말고 목을 움직였을 때도 찍어 봅니다. 목을 숙이거나 젖혔을 때 척추 분절이 잘 따라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거의 움직임이 없는 데가 있어요. 특히 머리뼈 바로 아래쪽, 목 제일 윗부분, 후두하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굳어서 잘 안 움직이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바로 그 자리가 귀로 가는 혈관이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굳어 있으면 귀로 가는 피가 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머리뼈 바로 아래, 목 제일 윗부분, 이 후두하 부분을 자세히 보고 싶어서 입을 벌리고도 엑스레이 찍어 봅니다. 정상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 보세요. 한눈에 봐도 다르죠. 나는 이명으로 왔지 뼈는 문제 없다 하시는 분들도 엑스레이 보시면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원인불명이라고 들으셨던 분들도 막상 목을 찍어보면 원인이 보입니다. 귀가 아니라 다른 데를 못 봤던 것 뿐이에요. 먼저 청력검사로 실제로 청력이 얼만큼 떨어졌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명이 일상생활을 얼마나 방해하는지 이걸 점수로 매기는 검사도 해요. 이걸 처음에 기록해두면 나중에 치료가 끝났을 때 얼마나 좋아졌는지를 숫자로 보여드릴 수가 있거든요. 막연하게 좀 나아진 것 같아요가 아니라 불편감 점수가 54점에서 2점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보여드릴 수 있는 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두 가지 치료를 같이 합니다. 첫 번째는 침도요법이에요. 일반 침이랑은 생김새가 달라요. 침 끝이 칼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침도는 오래 굳어서 들러붙은 근육이나 인대를 살살 떼어내서 다시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풀어주는 특수한 침이에요. 목 주변 근육이랑 인대가 오랫동안 긴장하면 서로 들러붙고 목의 움직임도 점점 뻣뻣해집니다. 이렇게 굳어버린 건 일반적인 마사지나 스트레칭으로는 잘 풀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침도로 그 들러붙은 부분을 직접적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눌려있던 귀로 가는 피의 길이 다시 트일 수가 있고요. 치료 직후에 환자분들은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귀가 먹먹했는데 뻥 뚫리는 느낌이 난다. 그게 혈류가 돌아오는 거죠. 이명 볼륨이 확 줄었다고 하는 분들도 있으시고, 머리가 확 맑아지는 느낌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구조가 바뀌니까 몸이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교정 치료예요. 틀어진 목뼈 정렬 자체를 바로잡는 치료입니다. 근막 유착을 풀었다고 해도 목뼈가 틀어진 게 그대로면 또 다시 굳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구조 자체를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비인후과에서 하는 치료가 귀 안의 문제를 다루는 거라면, 저는 귀로 가는 혈류 경로가 어디서 막히는지 그 구조적 원인을 바꾸는 치료를 합니다. 바로 뿌리를 바꾸는 치료라고 할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 항상 물어보세요. 치료 횟수가 얼마나 필요한지. 저는 이렇게 해요. 엑스레이 변화를 보면서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처음 오셨을 때 엑스레이랑 치료 몇 달 후에 엑스레이랑 얼마나 좋아졌는지 비교해서 보여드릴 수 있어요. 목이 틀어졌던 게 이만큼 반듯해졌다, 이렇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제 경험만이 아니라 논문으로도 똑같이 증명된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먼저 경추 전만이 무너지면 척추 동맥 혈류가 실제로 줄어든다는 연구가 있어요. 정상 목 커브를 가진 사람들하고 일자목인 사람들을 도플러 초음파로 비교해봤거든요. 일자목인 그룹에서 척추 동맥의 지름과 혈류량, 그리고 수축기 최고 혈류 속도, 이 세 가지가 다 유의미하게 낮게 나왔습니다. 목 커브 자체가 무너지면 척추동맥이 당겨지고 눌리면서 혈류 자체가 줄어든다는 게 숫자로 확인된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귀로 가는 혈류가 줄면 그게 증상으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그래서 또 다른 연구 보여드릴게요. 만성 목 통증 환자들을 경추 전만이 살아있는 그룹하고 무너진 그룹으로 나눠서 이명하고 어지럼이 얼마나 있는지를 봤어요. 결과를 보면 전만이 무너진 그룹에서 어지럼증이 유의미하게 더 많았고, 이명하고 어지럼증이 같이 있는 경우는 전만이 있는 그룹에서는 4.3%인데 전만이 무너진 그룹에서는 25%로 훨씬 더 많았습니다. 이게 이명 하나만 떼서 보면 통계적으로 딱 떨어지진 않지만, 이명과 어지럼증이 함께 오는 흐름은 경추 전만이 무너진 환자들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던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미로동맥은 달팽이관하고 전정기관에 같이 피를 보낸다고. 그러니까 경추가 무너져서 머리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 이명하고 어지럼이 오는 게 이 논문들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제가 2025년에 발표한 논문이 있거든요. 35세 여성분이었는데 돌발성 난청 이후에 이명이 생기셨고, 두통에 어지럼증에 수족냉증까지 다 있으셨어요. 이명 장애 지수가 54점이었습니다. 이 점수 척도가 일상생활에 영향이 거의 없으면 0점, 완전히 일상이 무너진 상태면 100점이거든요. 54점이면 심각한 편이에요. 밤에 잠을 못 주무시고 집중도 안 되고 직장에서도 괴롭고 이명 때문에 일상이 힘든 상태죠. 이분이 처음 오셨을 때 이비인후과도 가보고 신경과도 가보고 대학병원까지 가봤는데 원인 불명이라는 말만 들으셨던 거예요. 근데 이분 이명의 특징이 하나 있었어요. 목을 뒤로 젖히면 이명이 더 심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세에 따라서 이명이 반응하는 건 귀 안만의 문제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상부경추하고 후두하근, 그리고 그 주변 구조물들을 집중적으로 풀어드렸어요. 그렇게 20번 치료를 했는데요. 이명으로 인한 불편감 점수가 2점이 됐습니다. 청력도 양쪽 다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요. 두통이랑 수족냉증이랑 어지럼증도 같이 좋아졌어요. 귀만 치료한 게 아니라 구조를 바로 잡으니까 연결된 증상들이 다 같이 나아진 겁니다. 목뼈가 바로 서면 척추동맥의 눌림이 풀리고, 그 끝에 있는 미로동맥까지 혈류가 회복되고 달팽이관이 다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귀를 고친 게 아니라 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겁니다. 딱 하나만 확인해 보세요. 내 이명이 하루 종일 똑같은지 아니면 하루 중에서도 그때그때 달라지는지. 예를 들어서 고개를 젖히거나 숙일 때처럼 특정 자세에서 항상 똑같이 커지고, 그리고 하루 종일 일정하다. 그러면 목 구조 문제의 가능성이 높아요. 항상 눌리는 데서 똑같이 눌려서 증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반대로 스트레스 받고 잠 못 잔 날만 확 심해지고 소리 크기가 하루 중에도 들쭉날쭉하다. 그러면 자율신경 쪽이고, 이건 다음 편에서 다룰게요. 진료실에서 제가 자주 보는 공통점들을 3가지로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는 뒷목이 항상 뻣뻣하고 어깨까지 굳어 있다. 두 번째, 피곤하거나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이 더 커진다. 세 번째, 귀 먹먹함이나 어지럼, 두통이 같이 있다. 이 중에 2가지 이상 해당되시면 귀만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1번은 구조의 문제, 2번은 자율신경 문제, 3번은 구조 문제일 수도 자율신경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오늘은 목의 구조,
그러니까 혈류 경로에 집중해 봤습니다. 혹시 오래된 이명으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귀만 보지 마시고 목 구조도 한번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귀 치료를 열심히 안 하셔서가 아니에요. 방향이 달랐던 겁니다. 귀의 환경을 바꾸는 치료를 해야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오늘 잠깐 미뤄둔 자율신경 이야기를 할 거예요. 왜 스트레스 받으면 이명이 더 커지는지, 잠을 못 자면 왜 더 심해지는지, 그건 귀가 아니라 뇌하고 자율신경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오늘 못다한 이야기를 다음 편에서 이어서 풀어드릴게요. 이명이 몇 년째인지, 어떤 치료를 받아보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 만들 때 참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